네,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아우데이터 기술팀의 김청훈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오토캐드 아키텍처 전문화 툴셋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메트릭 모델링과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아키텍처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개요 부분을 따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제목은 오토캐드 아키텍처 개요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건설 분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빔에 대한 설명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즘 건축 분야 물론이고 건설 분야 전체적으로 BIM에 대한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인포메이션 모델링 실제로 이제 최종 성과물이 우리 도면화해서 나오는 2D 성과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객체 모델로서 그 안에 정보를 담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건축이든 토목이든 간에 이제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도면 볼 때 레이어 이름이라던가 컬러 그리고 선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도면을 봐도 도면을 작도는커녕 이제 도면을 이해조차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죠. 다만 이제 빔 기반으로 모델이 작성되게 된다면 벽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것을 봤을 때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유형인지 인식을 하고 사이즈는 얼마인지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BIM 모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하나의 모델은 사용자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계획 단계부터 디자인 그리고 시공, 유지 관리까지 넘어가면서 정보를 계속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전 과정 건설 분야의 전 과정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BIM 도입을 원하시는 회사에 이제 제안 미팅을 가게 되면 보통은 AEC 컬렉션이라고 해서 오토데스크 레빗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인으로는 당연히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추가적으로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몇 개 더 사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보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과 그리고 나비스웍스 이 두 가지 제품들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새로운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면 어떨 때 이런 AEC 컬렉션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또 어떨 때는 오토캐드 아키텍처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객 사례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보이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조경 설계 회사에서 이런 벤츠라든가 그 안에 있는 식재 수목들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이런 형태의 설계나 이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AEC 컬렉션이라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벤츠의 형상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오토캐드만으로도 충분히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시공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보통 도면화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도 일반 개인 주택에 대한 설계 모델인데요. 보통 보시는 것도 벽체 종류나 혹은 슬라브 객체들이 조금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형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오토캐드만으로도 충분히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조금 각각 개별 건물들마다 조금 다양한 형태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설계도서 작성하는 데는 오토캐드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빗과 나비스웍스, 웩스 등을 사용한 이제 AEC 컬렉션을 사용하는데요. 실제 보시는 그림은 병원 프로젝트가 될 건데요. 보통 병원은 이제 외부에서 보시면
크게 뭐 일반 빌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보통 그건 이제 병원 내부에 들어가시면 뭐 실제 설비 분야들부터 해서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들어가고 또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어떤 의료 분과마다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 건축 구조 객체와 그리고 설비 분야들 간의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 코디네이션을 넘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공할 때 무리가 없는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레빗 같은 제품 그리고 나비스웍스 같은 간섭 체크나 혹은 코디 시뮬레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거 보시는 바도 마찬가지 프로젝트인데요. 보통 이제 아까는 병원이었지만 요건 내부에 이제 배관들이 수많은 배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요 배관끼리의 이제 간섭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지만 실제 이 배관 모델과 구조 객체 그리고 나아가서 건축 객체들 간의 간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데스크 레빗 그리고 나비스웍스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대형 구조물이나 혹은 이런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이런 그 AC 컬렉션이라는 제품까지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요즘 개인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자인적인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만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들도 단순히 이제 2D 도면만 가지고 작성을 하기에는 조금 뭐 이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튼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토캐드만으로는 이제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는 이런 커튼홀 작성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키텍처 툴셋을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경을 보게 되면 이런 가운데 부분의 형태의 건물이 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토캐드 그 전문화 툴셋 중에서 건축 분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이제 오토캐드 기반으로만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경우에서 뭐 업무 환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BIM을 도입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지금까지 쭉 해왔던 프로젝트 유형과는 좀 별도의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 이런 아키텍처 툴셋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아키텍처 툴셋에 대한 이제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보통은 저희가 BIM을 언급을 하면서 보통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모델을 작성을 할 때 실제 오토캐드만을 사용했을 때랑 그리고 아키텍처 툴셋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스터디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보통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61%의 시간 세이브가 된다고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엔지니어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저도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하나씩 뜯어서 왼쪽 편에 있는 평면도를 작성할 때 그 밑에 내용이 이제 그게 단계별로 시간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다른 것들 보시면 대부분 다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 크리에이트 커스텀 윈도우랑 도어 그리고 크리에이트 커스텀 월 요거 할 때 아키텍처 툴셋에서는 시간 투자가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요 내용으로 미뤄 짐작을 해볼 때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될 벽체나 문과 창문 같은 객체들이 실제적으로 미리 이제 아키텍처 툴셋 안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실제로 아키텍처 툴셋을 충분히 사용을 한 입장에서 자기 회사만의 어떤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었을 때를 가정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인터페이스는 제가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홈 탭에 작성 탭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벽이랑 문창 이런 슬래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 내용 말고는 나머지 모든 인터페이스는 오토캐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인터페이스 설명은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평면도 작업하는 영상이 될 건데요. 이 영상은 보통 오토데스크 코리아 유튜브에 따로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다만 이제 배석이 조금 빨라서 조금 구분하시기 힘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따로 이제 배석을 늦춘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뭐 실제로 그리는 방법은 크게 캐드 작성하는 방법이랑 크게 다르진 부분이 없어서 이제 뭐가 다를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일단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벽체라는 유형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벽체는 서로 이제 벽체와 벽체끼리 만났을 때는 내가 그 벽체와 벽체끼리 교차된다는 것을 프로그램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조인을 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조인이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에 대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문이랑 창문은 실제로 사용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뭐 문은 넘어가고 창문만 소개를 드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창문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형태들이 모두가 준비가 돼 있다면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간 세이브가 0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자기가 원하는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커스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시간이 투입이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벽 안에 이제 설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벽 안에 그 창문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오프닝이 벽체는 뚫리게 되고 그 안에 창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이제 메카니컬 쪽에서 치스 기입하는 거 잠깐 보셨을 텐데, 그 파워 치스 같은 개념이겠죠. 아까 설명드린. 근데 여기서는 AEC 치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 AEC 그 아키텍처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인식을 해서 그 안에 치스들은 자동으로 다 끊어줘서 입력이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화면만 보시면 사실 이거 기존에 뭐 평면도 오토캐드만 가지고 작업하는 거랑 크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오토캐드 작업할 때 뭐 60분씩 막 걸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캐드 작업을 하는 건 대부분 다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필요한 블럭들은 서로 이제 저장해서 가지고 계실 거고, 뭐 따로 뭐 리스트를 사용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블럭들 저장해 놓은 것들은 저장해서 바로 삽입에다가 쓰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캐드 작업을 할 때 이제 캐드 친구라고 하는 이제 다우데이터에서 배포하고 있는 오토캐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도면 표준에 대한 심벌들을 삽입을 할 때라든지,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전자도면 표준에 있는 평면도 심벌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줬고요. 그리고 뭐 단면도나 혹은 인면도에 대한 심벌들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런 심벌들 말고 뭐 따로 뭐 리스트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 캐드 친구 안에 있는 유틸리티들을 검색을 해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바로 뭐 별도의 뭐 다운로드나 이런 과정 없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리습이나 보통 가지고 계신 블럭들 이런 거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뭐 앞에 나와 있던 내용보다 시간은 그 정도만큼 투자는 안 되겠죠. 더 빨리 이제 작업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평면도 작업을 한 거는 실질적인 건 이제 뷰상에서 보시면 2D 작업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오토캐드 아키텍처에 들어온 내용들은 3차원 객체 그리고 벽체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D 모델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평면도 작업을 할 때는 2D 기반일 때랑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이제 이 안에서 다음 작업으로 단면도를 작성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작성 과정 없이 이렇게 단면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이제 파라메트릭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도면들은 실제로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이제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창문 객체 하나를 지우게 되면
치수도 지금 바뀌었죠. 창문이 없는 상태. 그게 되고 마찬가지로 뒷면도 상에서도 바로 적용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문에 대한 사이즈를 바꿔가지고 조면을 업데이트를 하면 마찬가지로 단면도에 있는 조면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되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따로 이제 일람표 뭐 BOM, BOQ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수량을 뽑는데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도어 스케줄을 뽑아서 이제 도어 타입별로 이제 개수가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용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오른쪽에 더블 힌지로 된 그 도어가 1개가 있고 나머지 싱글로 된 도어가 4개 있고 총 합쳐서 5개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도어 스케줄에 대한 스타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스타일과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다 맞추는 게 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바로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 뭐 BIM 모델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장점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게 그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의 단순 오기나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이제 모델링 안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서로 이제 검토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해당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있던 표로 돌아와 보면 플로어 플랜, 평면도 작업은 뭐 53% 줄어든다고 나왔지만 이 정도까지는 실제 작업에서는 아니실 거라고 보죠.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물론 퍼센테이지로 61%라는 시간 세이브가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연계되는 작업들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 세이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뭐 지금 당장 제가 정량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뭐 프로젝트 유형별로도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타임 세이브가 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라는 내용인데 오토캐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금 파일 처음 실행을 했을 때 화면인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열기라는 게 보이시죠? 보통 이제 파일 열기, 뭐 시트 열기, 템플릿 열기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 열기라는 이제 메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열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행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할 건지 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 화면에서는 이제 레벨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터 항목 중에는 프로젝트 외에 구성, 뷰, 시트 탭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탭들을 하나씩 보시면 구성 탭에서는 현재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내용대로 뭐 단면도나 인면도 등 제가 원하는 뷰를 만들었을 때 그 뷰들은 그 뷰 항목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뷰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도각 템플릿 안에 뷰들을 넣고 도면화를 하는 과정이 이런 시트 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같이 간단하게만 보시면 프로젝트 열기를 하고 프로젝트 안에서 저희가 레벨 설정을 따로 해주고요. 층별로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구성 탭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항목들이 쭉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이 안에서 제가 뭐 만들게 되면 저 항목 하위 형태로 이제 들어간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가보시면 지금은 빌딩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단순 폴리라인이었고 이제 1층 슬라브 모델을 가보시면 이제 1층에 대한 슬라브 솔리드 모델이 되겠죠. 구조 모델에서 프레이밍 쪽으로 가시면 빔 형태의 축체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요건 다 3D 기반으로
작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3D 뷰로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 탭으로 가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면화 했던 내용들, 인면도, 단면도, 그리고 층별 평면도를 이렇게 작성했던 모습들이고요. 지금은 1층 평면도를 열었기 때문에 1층에 속해 있는 항목들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3D 모델 뷰로 통합된 모델을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게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항목 안에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 관리 없이 이 안에서 전부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트 탭에 와서 지금 평면도 보면 시트를 연 화면이고요. 새로 시트를 만들게 되면 뭐 번호랑 이름들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지금 폴더 경로가 나와 있죠. 그럼 저 폴더 안에 새로운 시트에 대한 파일들이 나와지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이제 뷰들은 하나의 DW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모델 상단에 보시면 계속 탭 형태로 생기고 있죠, 파일들이. 시트를 작성하는 부분은 지금 아까 작성한 시트는 이제 현재 템플릿만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이걸 뷰 탭으로 넘어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뷰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넣어주면 하나의 평면도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간혹 이제 하나의 모델이라고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내문서 탭에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프로젝트 파일들은. 그래서 내문서 쪽에 프로젝트 항목 쪽에 가보시면 지금 각각 뷰별로 혹은 구성 요소별로 것들 다 하나씩 DW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파일 관리 없이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폴더 경로에 들어가게 되는 형태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BIM이라는 항목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아키텍처 안에서만 저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넘어갈 때도 충분히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지금 작성된 모델들이 지금 벽체고, 네, 유형이 원로 되어 있죠. 그리고 디멘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창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창문이 갖고 있는 정보들과 뭐 디멘전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작성자 외에 다른 어느 누구가 봐도 어떤 모델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돼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좀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단 웨비나 내용 마치고요. 그리고 시청창에 지금 나와 있는 설문조사 내용 꼭 한 번씩 체크하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